투자자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여러분의 승률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의 프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시장 상승세 이어갈까? 네, 벌써 코스피가 2,700선 회복한 이후에 음봉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2,700선을 쉽게 또 내주지 않으려는 모습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소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긴 한데요. 그래도 또 770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됐을까요? 잘 버티는 걸까요? 못 가는 걸까요?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그게 미국장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그럼 그냥 다 됐고 한국 시장은 여기서부터 그럼 시작해서 다시 이제 금리 인하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우상향으로 쭉 갈까요? 네, 그러실 거로 보세요? 그게 관건이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갈 거였었으면은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는 외국인들 수급 볼까요? 시작하게 되면서 선물 요만큼 샀고 매도로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만약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함께 움직임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세야 됩니다. 네. 다수단 논리로는요. 네. 달러가 그렇게 약하게 되면은 네네. 달러에 약한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신흥시장으로 가야지 거기다 환차익까지 보겠다. 그럼 당연히 한국 시장이나 아니면 신흥시장으로 우르르 넘어와야 되겠죠. 왜 가로막을까요? 이게 핵심 아닐까요?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을 때는 중국 경기가 좀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네. 거기다가 이제 이들이 신경 쓰는 거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어왔던 관행처럼 이어왔던 애는 무조건 싸고 그리고 또 갑자기 또 미국 금리가 튀다 보니까 싼 엔화와 또 미국을 움직이면서 이어갔던 이 금리차 이걸 가지고 충분히 많이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키웠던 겁니다. 엔화 싸게 엔화를 대출받아서 미국에 투자만 한다고 하더니 그거 어디입니까? 원래 마이너스였었어요. 마이너스에 있다가 5.5%까지 받는다 그러면 1년에 워렌 버핏 선생님이 주식을 안 해요, 요즘에. 현금 두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은 1년에 5%대 이상씩 주는데 뭐하러 내가 힘들게 종목 분석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돈이 벌어주고 그 가운데 어디 살 거 없나, 만약에 경기가 좀 위축되면 뭐 살 거 없나 이거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그런 전략들이 더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눈먼 돈들이 지금 이제 미국은 금리가 이제 인하되고 일본은 금리가 올라갑니다. 크로스가 나기 시작하죠. 역전이 약간 폭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랬었을 때 지금 관행적으로 이어졌던 엔캐리의 변화들은 어떤 식으로 갈까요? 그에 따른 부담감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죠.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무조건 어떤 금리 차이가 일정했다가 거의 같이 움직이는 쪽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글로벌 그래도 두 국가 쪽에서 나오는 레버리지를 키웠던 국가 쪽에 어떤 흐름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 이거는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쉽게 한국에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또 많잖아요. 네, 한국은 워낙 금투세로 취약한 국가인 상황들 쪽에서 네. 거기다 또 지금 특히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려고 그 반도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쪽에서 활력소를 이끌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모멘텀들이 지금 안 보이고 자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연장되느냐 그거 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엔비디아 실적까지도 또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무거운 거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도 됩니다. 그중에서 딱 그거 하나만 고민을 해보세요. 외국인들이 왜 안 살까? 왜 주식을 안 살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는 시장일까라고 생각 들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갖고 있어서 주식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지수가 좀 올라가겠지만 바라보면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가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특히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열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열어놓고 뭐 매매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만 쓰고 여기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종목들이 좀 빠르게 그리고 또 해당하는 섹터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들을 들어갔다가 좀 짧게 대응하고 다시 시장 흐름들을 보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한쪽에서 일단 약간 유보적인 입장. 그러니까 즉 지수가 여기서부터 다시 2600선 깨진다 이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시장이 갈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방향타 잃고 미국 시장에서 왔다 갔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아직 이벤트가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왔을 때 지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게 경기가 좋은 걸로 해석했다가 어떤 때는 또 안 좋은 걸로 해석했기 때문에 금리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세. 여기에서 휘청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사서 보유 이게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서 그냥 짧게 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식시장 상승세를 이어나갈지에 대한 시험대가 사실 오늘장이었는데 오늘장 예상이나 기대보다 정말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 특히 외국인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이제 분석을 쫙 해주셨는데 제가 키워드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네. 유동성, 네. 미국 경기, 그렇죠? 네. 경기도 둔화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금투세, 네. 엔비디아 실적 확인. 네. 이 네 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동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올리겠다는 의지거든요. 네. 이제 물가만 유지가 된다면 네. 정상화를 하겠다는 의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다만 미국 쪽에서 풉니다.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금리 인하라고 해서 무조건 막 호재라고 보기 어려운 게 좀 상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업종별로 금리나 수혜 업종의 관심은 좀 커질 수 있을지 트레이딩 네. 가능할까요? 요즘 보니까 금리 인하보다 일단은 환율에 기반이 돼서 나오는 변화 두 종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이렇게 지금 한 2만원대 밑에서 여기까지 지금 들어오는 거 오랜만이죠.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는 것도 특이한 것 같고 또 두 번째가 대한항공입니다. 이 두 가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몸소 그러니까 즉 환율이 워낙 강세로 가면서 나오는 변화들을 안고 있는 업종의 대표 주자들이죠. 거기다가 혹시나 한국가스공사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유틸리티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오늘 잘 가네요. 기반은 거기입니다. 실적이 괜찮았고 거기서 네. 움직이면서 대왕거래 프로젝트까지 딱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틈새적인 모멘텀을 찾아서 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매수하실 겁니까? 한국가스공사? 했는데 예. 네. 제가 지난주에 한 번 또 저 오후장에 질문 한번 이 종목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요? 아니요? 예. 아니 실적 잘 나온 거 보고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맞겠구나. 거기다 뭐 한국전력이나 대한항공은 뭐 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하나의 또 종목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두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듯이 이제 금리 인하되면 뭐가 움직일까? 라는 쪽에 대해서 봤을 때 첫 번째는 바이오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주축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것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시가총액 상위였던 뭐 알테오젠이 쭉 갔다가 나머지 좀 주춤합니다. 그럼 이게 좀 쉬고 나머지 종목들이 그 다음으로 받고 또 움직이고 이런 상황 쪽으로 대형주와 중대형주 쪽에서도 같이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성장주의 또 하나 흐름을 보게 되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또 이체전지 쪽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이 나오기 네.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도 또 이게 지금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움직임이 여전히 탄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배터리 대형주 중에 제일 강한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문제가 그겁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만 강해요. 네. 나머지들은 또 이걸 못 따라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이게 그런 효과 같아요. 시장의 2,700선을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의도인데 반도체가 안 가다 보니까 차라리 밑에 있는 명분에 맞는 이 시가총액 3위 그리고 또 이차전지 여기가 바닥일 것이다. 라는 쪽에서 배팅 들어오는 과정 쪽에서 이어지는 변화라고 맞아갖고 그러면 반대로 반도체가 힘을 낸다 그러면 이것도 빠지겠죠. 그런 쪽에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 솔직히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 개념들 특히 가장 성장주 중소형주입니다. 원래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근데 저희는 중소형주가 금투세 때문에 지금 망가져 있죠. 예. 이게 모멘텀이 살아날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좀 갇혀 있는 쪽으로 점점 압축되면서 또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 대표 주자가 네이버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덧 그래도 바닥에서 벗어나서 고개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처럼 또 소프트웨어 업종 쪽에서도 많이 좀 위축된 것들 변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게임주도 하나의 주축인데 이번에 게임스컴에서 망했습니다. 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어떤 탄력들이 묻어있는 종목을 본다. 그러면 더존 비중 같은 경우 이것도 AI를 통해서 지금 관공서에 납품하기 시작하는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아마 변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한번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근데 예전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들 이걸 다 강하게 끌면서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시장이 마이너스 나네요. 야, 참 진합니다. 참 약합니다. 한국 시장.
이상입니다. 네. 국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다. 이런 글을 채팅창에 또 여러분들께서 올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더존비전 같은 경우는 또 제사 인터넷 그렇죠. 은행 설립 모멘텀 이런 걸로 좀 강세를 계속 이어갔는데 6만 원 선 중심으로 해서는 네. 잘 지지를 하면서 네. 움직임을 이어나가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는 그러면은 탑픽 없을지 로봇도 지금 관심주, 성장주 조명되는 가운데 관심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네. 게임 로봇 이쪽이 좀 제일 약한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는 또 실적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CS 윈드. 네. 예, 코멘트 주시죠. 네, 이쪽도 일단 처음부터 뭐부터 말씀하셨죠? 게임, 로봇, 예. 신재생. 게임은 일단 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스컴 다음에 지스타가 남아있는데 10월 말인가 그렇죠? 10월 중반인가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정들을 많이 공개할 거예요. 그러면 일정과 함께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공백 기간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두 번째 로봇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레이노보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된 쪽에서 협동 로봇하고 AGV죠. 무인 자율주행 로봇 이거를 공개하면서 새로운 걸 보여줄 걸로 기대합니다. 근데 주가는 미리 좀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세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또 9월 초에 포핀 나온대요. 삼성전자에서. 네. 계속 나와 안 나와 이거만 하다가 그래서 그런 쪽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매매를 붙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주의하시네요. 네, 그게 네. 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였죠? 신재생이었죠. 네, 신재생 쪽은 약간 이제 플레이 준비를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CS 윈드를 보게 되면 실적 괜찮았고 고점에서 변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단 고점권인데 다 갖고 있는데 이거 더 갈까 말까 이런 걸 보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 쪽에서 고점권에 들어왔다 그러면 팔았다가 다시 살 준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점에서 그냥 딱 터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매수 바이앤홀드 쪽으로 가기는 좀 어렵고요. 밑으로 약간 흔들렸을 때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수혜 섹터 바이오 곁에는 또 건설이 있었거든요. 건설이요. 예. 예, 네. 건설 쪽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건설 쪽 기대감이 크고 그냥 딱 하나로 HDC 현대산업개발 이게 거의 주축을 이루면서 계속 시장에 부각받습니다. 근데 이런 쪽도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그러면 내수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 그래서 내수에 기반이 돼서 어떤 부동산 가격들의 변화와 함께 움직일 만한 쪽의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대우건설이나 아니면 뭐 현대건설 이런 것보다 좀 더 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런 포인트를 맞출 게 없나 그러면 혹시 그래도 그나마 아직까지 상장돼 있습니다. 서희건설 같은 경우 있죠. 네. 이것도 생각보다 작지만 내수 기반에 있는 건설사죠. 뭐 그렇게 엄청 올랐는데요. 엄청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주가 보게 되면 PER 얼마인지 아세요? 2배입니다. PBR 0.3배입니다. 예. 망하는 회사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또 하나 볼까요? IS 동서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이것도 건설사 PER 4.2배, PBR 0.4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내수 기반에 대해서 HTC 현대산업개발이 가게 되면 그런 건설사들도 같이 변화가 들어온다. 또 하나는 건자재겠죠. 건자재 쪽도 이제 공급 확대를 나오면서 건설사들의 물량을 주기 시작한다. 정부가 그런 쪽으로 움직임을 가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건자재도 그러면 아파트를 더 짓는데 뭘 더 짓는데 들어가는 것들 쭉 있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뭐 땅 팔 거고요. 거기다가 골조로 움직일 거고 거기다가 시멘트 붓고 마지막엔 내장재, 외장재, 그다음에 페인트 바르고 순서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아마 건설사 다음에는 건자재도 변화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수혜 섹터 세분화될 가능성 보셨는데요. 이번 주 체크할 이벤트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엔비디아 얘기는 그만하고 싶은데요. 예, 엔비디아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좀 저희가 기대를 너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경계할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PC 지표인데요. 이거는 금리 인하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하향되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오히려 플러스로 나오는 그러니까 약간 반전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희 빅컷은 못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망감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 원화강세, 수혜주 제일 관심 지금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인수 대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